버튼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는 한국의 버스 안, 호주에서 온 클로이는 식은땀을 흘리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상황입니다. 과연 클로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이라고 합니다. 현재 호주의 유명한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 중인 호주인이죠. 최근에 회사 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나름 성과도 좋아서 6개월 전에 중국 지사로 파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중국 생활을 시작했는데 파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의 주인공은 바로 중국인 동료 린이에요. 린은 제가 만난 중국인 중에서 가장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었죠. 모든 것에 중국을 높이 치켜 세우는 걸 좋아했습니다. 회사에서 무엇을 하든 항상 중국은 이미 이런 것을 다 해봤다라며 중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심지어 호주 출신인 제가 호주 문화를 좋아한다고 하자 호주 문화는 중국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는 황당한 말까지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리나오와 함께 있으면 조금 지치곤 해요. 마치 끊임없이 자존심을 겨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리나오가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도 대부분 무시하고 제 할 일에 집중하는 편이죠. 최근에 회사에서 베이징에서 텐진까지 당일치기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하필 리나오와 함께 가게 되었어요. 우리 둘이 고속버스를 타고 몇 시간씩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린하오와의 출장이 너무 힘들 것만 같았어요. 게다가 며칠 전부터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출장 가는 날 아침이 되어 리나오와 만나자마자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리나오는 이미 짐을 싸면서 중국 고속도로의 우수성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했죠.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출장길에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그 순간 기사님께서 곧 휴게소에 들르겠다는 방송이 들려왔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린하오가 입을 열었죠. 클로이, 중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얼마나 멋진지 알아? 세계 최고 수준이야. 린하오는 자국을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해요. 하지만 그 순간 저에겐 그런 이야기가 전혀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배가 아프고 머리는 지끈거리는 상태였으니까요. 응, 그렇구나 하며 저는 간단히 대답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리나오는 자신의 이야기에 흥분한 듯 계속해서 중국 휴게소의 장점을 열거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휴대폰까지 꺼내서 중국 휴게소의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 휴게소와 비교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봐봐, 중국 휴게소는 이렇게 깨끗하고 넓어. 근데 한국 휴게소는 리나오가 말을 이어갔지만 저는 그저 배를 부여잡고 괴로워할 뿐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리나오의 끊임없는 중국 자랑 때문에 제 배가 더 아파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휴게소에 도착해서 화장실에 달려갈 생각을 하니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졌죠. 영상을 보지 않으면 리나오의 자랑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그가 보여준 한국 휴게소의 영상은 실제로 제가 기억하는 한국과는 달리 시설이 낡고 지저분해 보였어요. 심지어 저조차도 의아해질 정도였답니다. 드디어 버스가 휴게소에 도착하고 리나오는 세계 최고의 휴게소를 경험해보라며 버스에서 내렸어요. 저는 그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배가 너무 아파서 허겁지겁 버스에서 내려 화장실을 찾아 뛰었죠. 하지만 화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긴 줄이 서 있는 걸 보고 마음이 급해졌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안은 마치 쓰레기장 같았죠. 바닥에는 휴지며 담배꽁초가 나뒹굴고 있었고 심지어 껌과 과자 부스러기까지 벽에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거의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죠. 화장실 안에서 담배 연기가 자욱했어요.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만 같았어요. 겨우 사용할 만한 칸을 찾아 변기에 앉았는데 믿을 수 없게도 바닥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바퀴벌레였답니다. 너무 소름 돋아서 눈을 꼭 감았죠.
마치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앉아 있는 것 같은 혼란스러움이었어요. 일을 마친 후 나는 허겁지겁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제대로 손도 씻지 못했어요. 사용할 수 있는 비누조차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경험이었죠. 인생에서 겪은 최악의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데 리나오가 이미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뭔가를 자랑하려는 듯한 눈치였는데 그 눈빛이 저는 영 불편했어요. 버스 안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조용히 쉬고 싶었는데 리나오는 멈출 줄을 몰랐어요. 한국 휴게소를 비판하며 또다시 그가 본 영상을 꺼내 제게 보여주기 시작했죠. 지금 내가 그것을 볼 정신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린하오의 눈치 없음에 정말 질렸답니다. 하지만 제 불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버스 안은 마치 쓰레기장과도 같았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함부로 버릴 수 있는지 먹고 난 뒤 자연스럽게 통로에 버려버리는 모습을 보며 정말 믿을 수 없었죠. 그걸 피해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버스가 달릴수록 쓰레기는 계속 쌓여만 갔고 좁은 통로는 각종 오물로 뒤덮이기 시작했어요. 걸어 다니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죠. 맙소사,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지금 버스에 있는 건지 쓰레기장에 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어요. 이 악취 나는 공간에서 하루빨리 탈출하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행동했어요. 버스 안은 쓰레기로 가득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듯 했어요. 모두 제자리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온통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말이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정신을 잃고 싶을 정도로 이 끔찍한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속이 메스꺼워 견딜 수 없었죠. 창 밖으로 펼쳐지는 중국의 도로와 건물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대체 이 나라의 위생 수준은 왜 이러지? 중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밖에서 겪은 것도 모자라 이동 중에도 이런 불쾌한 경험을 해야 한다니 도대체 이 나라에 머무는 내내 제 정신 건강이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되더라고요. 불안함이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고 그렇게 최악의 기분으로 텐진에 도착했죠. 과연 이번 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중국에 대한 실망감만 깊어지고 있었죠. 정말 힘든 나날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에서 제게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났다고 했죠. 처음엔 정말 놀랐어요. 평소 같았으면 분명 기뻐했을 텐데 최근에 리나오가 보여준 영상 때문에 한국도 중국처럼 쓰레기로 가득한 곳이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공중 화장실과 거리가 중국과 비슷하게 지저분할 것만 같았죠.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이미 발령이 난 이상 거절할 수 없는 노릇이었고 월급쟁이의 신세라면 원래 그런 거겠죠. 그래도 리나오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위안을 얻었어요. 더 이상 그의 중국 찬양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과연 내가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처럼 좌절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맴돌았죠. 가슴 속에는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회사에서 주선해준 새로운 시작에 대해 생각하면서 호주에서 온 클로이로서 이 새로운 도전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해졌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많은 교훈을 줬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떨지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고민하게 되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에 대해 설레기도 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숙소로 향했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와 현대적인 시설이 눈에 띄는 곳이었죠. 중국에서의 숙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저에게 새로운 업무를 배정했고 앞으로 대전을 오가는 출장이 잦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도시 이름에 조금 겁이 나기도 했지만 맡은 일인 만큼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중국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을 떨쳐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대전으로 가는 날이 되었어요. 제가 탈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 버스의 외관을 보고 깜짝 놀랐죠. 우주선을 연상케 하는 멋진 디자인이었어요. 게다가 좌석은 넓고 푹신해 보였으며 무엇보다 깨끗했어요. 바닥은 말끔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각 좌석마다 깔끔하게 설치된 게임 모니터도 눈에 띄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편안함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앞뒤로 넉넉히 띄워진 좌석 간격 덕분에 다리를 쭉 펼칠 수 있었어요. 웬만한 비즈니스석 못지않은 느낌이었죠. 좌석에 안락하게 자리 잡은 순간 마치 침대에 누운 것 같은 포근함이 느껴졌어요. 승객들이 하나둘씩 타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감탄이 절로 나왔죠. 모두가 배낭이나 작은 가방만을 들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걸 보니 아무도 음식을 꺼내 먹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어요. 그 광경에 절로 입꼬리가 올라갔죠. 아, 여기는 중국과 달리 질서가 잘 잡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객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듯 보였죠. 덕분에 여정 내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아닐까 싶었죠. 작은 습관과 배려심의 차이 말이에요. 고속버스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승차감마저 중국의 버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아름답게 느껴졌죠.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라면 한국 생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발생했죠. 어느 순간부터 배 아래가 콕콕 쑤시면서 아파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든든히 먹은 김치찌개가 문제였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더욱 심해져 결국 이마에는 식은 땀까지 맺혔어요. 그렇게 배를 부여잡고 곤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제 앞에 있는 모니터에 눈이 향했죠. 그리고 그곳에 화장실 모양의 버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어로 적혀 있었지만 그 모양만으로도 그 버튼의 기능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버튼을 누르자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던 버스 기사님이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까지 날 뻔했죠. 정말 다행이었지만 약간의 찜찜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좋아도 휴게소만큼은 아니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머릿속에서는 중국의 더러운 화장실과 식당이 떠올랐고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란 편견이 꼬리를 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배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아 화장실을 꼭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화장실에 도착한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왔답니다. 호주에서 온 클로이로서 한국의 이런 모습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달리 한국의 휴게소 화장실은 깨끗하고 청결했으며 어디에도 쓰레기 한 조각 보이지 않았죠. 화장실에 들어서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바닥부터 변기, 세면대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하나 없는 말끔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게다가 어떤 칸이 비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광판까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한국 휴게소 화장실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을 만큼 훌륭했어요. 호텔 화장실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세면대 앞에서 물을 틀자 센서가 달린 수도꼭지에서 자동으로 따뜻한 물이 쏟아졌어요. 그것도 모자라 폼이 나오는 기계까지 있었답니다.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죠. 세면대 주변에는 핸드 드라이어뿐만 아니라 핸드 타월까지 구비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중국에서 벗어나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화장실 문화 수준이 이렇게 높은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깔끔한 인테리어와 다양한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는 휴게소 식당에 들어서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한쪽에서 김밥을 파는 걸 발견하고 주문하기 위해 줄을 서게 되었죠. 앞에는 신기한 장치가 있었어요. 바로 키오스크였죠. 사람들이 그 기계 앞에서 줄을 서서 주문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어요. 저도 호기심에 키오스크 앞에 섰지만 한국어를 잘 몰라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모두들 주문에 바빴죠. 그 순간 스마트폰의 번역기를 사용해볼까 생각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앱을 열어 몇 가지 단어를 입력해봤죠. 하지만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키오스크 화면에 영어 버전이 지원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죠. 영어로 된 메뉴 설명과 버튼을 보니 정말 쉽게 주문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게다가 각 메뉴마다 사진도 있어 주문하기가 더욱 편리했어요. 고민 끝에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김밥이었어요. 언젠가 한국 친구에게 맛있다고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밥이 살아있는 식감에 신선한 야채가 아삭거리는 맛이 정말 뛰어났어요. 그 맛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위생적으로 포장된 김밥을 보며 안심할 수 있었죠. 역시 한국은 위생과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중국의 식당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김밥을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식사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버리고 쟁반은 지정된 곳에 가져다 놓는 모습이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훌륭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음식물 쓰레기 하나 없이 말끔한 테이블을 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식사를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문화적 차이를 더욱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것 같아요.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 같았죠. 특히 깨끗한 휴게소를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눈에 띄었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귀찮고 짜증날 수도 있는데 모두가 기꺼이 참여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공공질서가 잘 지켜지는 걸 볼 수 있었죠. 중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고 심지어 휴게소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같은 공간이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한국에서의 하루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단지 뛰어난 시설이나 서비스만이 훌륭한 문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배려와 의식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중국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런 시민의식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리적 공간이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의식 수준은 큰 차이를 보였어요. 결국 시설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9개월이 흘렀는데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예의와 공중 도덕을 배우며 자라는 것 같아요. 버스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휴게소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죠. 모두가 공공규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덕분에 공간이 쾌적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평생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아직 가보지 못한 맛집이 많은데 추천해줄 곳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저는 꼭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저희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겪은 감동적인 사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발견이었습니다.